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 조정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어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데요. 먼저 권오수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왜 어떻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현종 의원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규모를 키우려고 예. 이걸 했었는데 사실은 그 주가가 사실상 이게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를 키운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권오수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부탁을 해서 주가 조작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네. 실제로 2009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을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투자자들한테는 한 91명으로부터 이제 투자자를 모아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계좌나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용만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는 예전에 이제 금감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사건인데 근데 이제 그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혐의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다가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됐고 이번에 이제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보다는 실제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2009년도에 여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계좌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혐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거 자체가 금감원에서 무혐의로 일단 끝났었는데 실제로 뉴스타파라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당시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기 투자한 적이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네. 고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제 이 불이 붙은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원래 구형은 징역 8년에 구형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네. 법원의 1심 판단이 이렇게 좀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익을 못 남겼다는 게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법조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손해 네. 보면 괜찮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이면 개미 투자는 일반인들이 당하는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주가 조작 투자를 했는데 그걸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뭐 좀 형을 가볍게 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비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좀 약하게 처벌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가 조작 시기를 1차, 2차로 나눴는데 이번에 네.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1차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2010년 10월 이후로 2차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1차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2010년 10월 이후에 있었던 주가 조작은 그건 범죄다.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1차와 2차는 구별이 돼야 되고 2차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은 범죄 행위가 맞다. 그리고 공소시효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네, 하지만 시세 조정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뭐 공모한 건 맞지 않나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주가 조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양형 이유가 된다. 이것은 좀 일반적인 일입니까? 양형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예컨대 어떤 사람을 내가 살인을 하려고 목적과 의도가 있고 실행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하고 그냥 경미하게 다친 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런 네.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아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그 막대한 이득이 발생한 건 아니니까 그 차익 실현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가지고 검찰에서는 무려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그 다음에 추징금 81억, 추징금 81억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지금 그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벌금 3억 원으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체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받은 것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의혹인데 일단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 판결문을 바로 공개는 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위해서 16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김건희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여러 그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검증이 안 된 것을 주가 조작에 관련이 있으니까 뭐 특검을 하자 이 부분은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네. 여론조사를 뭐 여기서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그 뭔가를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정치적으로나 이 국면에서 볼 때 어쨌든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법적으로 클리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더 이상 뭐 이제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검명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뭐 조사하는 거냐. 검찰에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제 이렇게 가지만 특검 요구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에는 뭔가 답을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은 좀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어떻게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차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통장, 그러니까 계좌가 맡겨졌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된 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나온 거니까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몰랐고 손해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차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손해보고 나왔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번 판결에서 보면 면소가 됐다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지금 법원의 판결만 본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니까 처벌이 불가능한 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시기에 물론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사가 PPT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예.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파일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다시 한번 2차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주가 조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7초 후에 사세요. 예를 들면 통정 매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네네. 짜고서 언제 파세요라고 주가 조작 시작될 때 그 매도하는 시점을 지정해 줬는데 7초 만에 그게 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통정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검사가 질의했던 질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고 조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됐다고 보지 않고 2차에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주가 조작 공소시효 10년인데 2010년 10월이 시세 조정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의 변화로 시세 조정의 변곡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자세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범이 다른 겁니다. 그 네. 주도한 사람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이제 보통 처음에 벌어진 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네. 우리가 포괄일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 범죄가 있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범죄를 추적해서 그걸 전부 다 포괄일제로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법원에서 보니까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사실상 다른 사건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한꺼번에 이 세 사건을 묶을 수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네. 즉 이거는 뭐냐면 2009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주가 조작 알고 개입했느냐? 지금 이번에 보면 전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주가 조작에 어떤 의도가 없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는 것인데 91명이 여기에 이제 계좌를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에서 이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분이라면 이 91명을 다 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검찰에서는 그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게 무혐의다라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결론을 안 내려줘 버린 거죠. 당시 문재인 검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오면서 또 이걸 또 결론을 지금 내리기에는 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붕 떠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2009년도 했던 것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나머지 사건도 그 관련된 전주라는 다른 사람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무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소시효 만료와 방금 말씀하신 전주 무죄였는데요. 그러니까는 돈을 낸 B 씨에 대한 무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이것과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김 여사 관련해서 뭐 수사나 이런 데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저기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전주가 그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계좌가 이용이 됐다고 해도 그 선수들, 플레이어들하고 사이에 어떤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었어야지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주 아무리 돈을 댔다고 해도 모르고 돈을 댔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계좌만 이용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일단 그 첫 번째로 깨진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네. 판결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범 중에 하나가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그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도 마찬가지로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중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번에 그 플레이어 이 씨가 면소 판결이 아니고 유죄 판결을 갖다 받았으면 만약에 그 플레이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비록 뒤늦게 지금에 와가지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공범 자체가 면소 판결이 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설령 만에 하나 그 공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번에 그 면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포괄일죄 마지막 그게 언제냐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 6월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까지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해야 될 텐데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검찰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특검 언제 선임해서 또 그 특검이 언제 또 수사해가지고 6월까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지나가게 되면 또 면소가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플레이어 이 씨가 그 검거가 된 게 2021년 11월 15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 거는 11월 16일이고 기소가 된 거는 2021년 12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작년 2022년 1월 14일 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김건희 여사 고발까지 했다고요.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진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짙고 이건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특검을 왜 그때 시작 안 해가지고 그랬는가?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연기만 피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또다시 드는 거죠. 네, 어제 법원 판결에 여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범죄 의혹이 특별 대우를 받고 덮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네, 최준봉 교수님, 이렇게 똑같은 판결을 놓고서 하나의 판결을 두고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모든 명쾌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2차 시기에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2차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고 또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의 계좌도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네.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게 최근에 나온 얘기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 번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럼 김건희 여사가 2차 시기에 지금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2차 시기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그 내용에도 그 2차 시기에도 주가 조작에 가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포괄일제 문제도 저는 2심에서 검찰이 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오수라고 하는 회장이 실제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1차, 2차 다 개입이 돼 있어요. 네. 밑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소위 주포라고 얘기하는 작전 선수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갔던 사람이 2차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한 건데 예.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된 시점을 마치는 시점까지로 연결된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법리적 판단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2심에 가면 포괄일제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소환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 예.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검찰이 좀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1심 나온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